자, 이번 주말에 뭐 어제도 뭐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이제 또 근처에 계신 분들, 뭐 안양에 계시는 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어떤 이야기 해 주실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오늘 시장 이렇게 상담 내용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시간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좀 많이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사실 250일 정도가 영업일수로 1년에 딱 형성이 되어 있는데 250일 중에 한 150일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셀러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빨간 날보다 파란 날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100일, 떨어지는 것은 150일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재산을 다 갉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돈이 있어야 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월급 모은 거 다시 또 한번 넣고 적금을 깨서 넣고 갯돈을 깨서 넣고 대출을 받아서 넣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깥에서 돈을 좀 가지고 오시는데 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솔직히 좋은 결과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지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돈을 버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잃지 않으려면 역시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가신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우리의 돈을 뺏어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걸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제발 좀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발 좀 오셔가지고 내일 문현진 전문가의 그 투자 방법 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오늘 상담 계속 또 이어가야겠죠. 많은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 20%. 22,000원에 20% 가지고 계세요? 예. 자, 현대로템 요즘 별로 안 좋네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요. 어떻게 이거 해야 되나 궁금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현대로템인데, 요즘 뭐 남북 관계 뭐 이런 게 좀 시원찮으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네요. 일단 남북관계까지는 2018년까지는 좋았던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19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는 주가가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좀 시너지라던가 그런 기대감들은 좀 많이 빠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뭐 역시나 남아있는 건 유라시아 철도횡단이라는 타이틀은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이런 철도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는 메리트는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라시아 철도횡단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아직까지 재료는 죽은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지하철 탈 때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열차가 현대로템에서 만든 기차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지금 당장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은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서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현대로템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적자 폭이 좀 크기 때문에요. 22,000원까지 올라오거나 또는 2만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승을 할 때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만원대부터 뭐 남북 경협 테마가 엮인다면은 분명 얘가 또 3만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적 승부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2만원대까지 올라가면 얘는 최선을 다한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2만원대부터 저는 정리한다라는 어떤 기준이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2만원쯤 됐을 때 남북 경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2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올리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2만원대부터는 정리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확신할 만한 어떤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2만원까지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언제 올라갈까라는 분위기를 본다면은 최소한 6개월은 기다리셔야지 그래도 좀 빛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6개월 동안은 좀 마음을 조금 놓으시고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잘 보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현대로템은 조금 더 보유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에코프로 BM 30%요. 네, 에코프로 BM 매수가는요? 저 49,000원입니다. 4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최근 예. 뭐 지난달에 혹시 사셨나요? 예, 저 엊그제 샀습니다. 아, 엊그제 이번 예. 주에 사셨어요? 예, 예. 에코프로 BM 왜 사셨어요, 지금? 저 아는 분이 그 성장성이 있고 괜찮다 그래서 샀습니다. 아는 분이 좀 소개를 해주셨군요. 예, 예, 근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거죠, 그러면? 예. 예, 예, 예. 그분이 그 앞으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셨나 봐요, 그쵸? 예, 앞으로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지 전문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을 소개받고 사셨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는 분이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천해줬는데 추천하자 말자 받자 말자 방송에 전해서 물어보는 이 상황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그분이 무한할까요? 추천해줘놓고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제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신뢰성에 있는 부분에서 저는 신뢰가 없는 관계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지금 뜨끔합니다. 네, 뜨끔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 저는 뭐 어제 사자 말자 산 것도 사실은 어제 사자 말자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확신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누가 이렇게 아마 우리 시청자님을 생각해서 추천해 줬을 거예요. 그죠? 예, 예. 뭐 너 망해라 하는 마음으로 추천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유, 돈 벌으라고 추천해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지금 방송에 전화해서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것은 저는 그분이 본다면 정말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예. 주식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물에 이렇게 컵에 물이 반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물이 이제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지연정 그분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 그냥 추천만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 제가 이 종목은 에코프로 BM은 지금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떨어질 것 같고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성장성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정말로 제가 모르는 내부 호재를 알고 우리 시청자님께 추천해 준 거면 어떡하시려고요? 그죠? 저는 예, 이제 예. 그 부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추천해주고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제가 모르는 어떤 호재가 있다면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할지언정 호재가 있다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해석을 해봐야 예, 되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담은 사실 영양가 있는 상담이 아닐 것 같아서 사실 그 상담 내용을 지금 이 전화를 끊으시면은 그분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궁금증이 생겨서 대화를 하고 싶다. 대신에 그 대화를 할 때 준비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린다면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예.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단점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이렇게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형태가 나와요. 예, 예. 아무래도 우리가 신제품 이러면 기대가 확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얘가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되고 이 시장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워낙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은 좀 빠져내려가고 있고 지지선이라던가 이런 것들 찾기는 아직은 힘들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 지금 물론 실적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미 시장에 상장될 때 알게 된 내용이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더 성장할 내용이 될지 안 될지는 보장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덧붙여진다면은 제가 예. 이야기했던 거를 조금 불식시키고 난 다음에도 급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매수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예. 대응만 잘한다면 뭐 47,000원짜리 언저리에서는 빠지게 됐을 때 손절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야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도 되고 오래 가져가도 돼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분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문멘토님 예. 그 얘기가 예.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저는 항상 좀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예. 좀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 삼아서 그분과 제가 꼭 그런 걸 한번 많이 느꼈습니다. 예, 이번 주말이라도 꼭 한번 만나서라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고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프로 BM에 대한 전략 다시 세워드렸습니다. 꼭 그 지인분하고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3,600원에 25%. 13,600원에 25%? 예, 예.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좀, 어떻게 더, 갈 것 같은가 궁금해가지고요. 앞으로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까? 예, 궁금하신 예.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네, 서울 반도체 확인해 주시죠. 네, 저는 어떤 종목을 볼 때 갈 것 같다, 갈 것 같지 않다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않고 제가 분석한 것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힘들고요. 어찌됐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저 반도체 산업이 한번 뛰어오를 때 같이 뛰어오른 종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기도 하고 좀 잡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 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접신이 돼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 주식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수가 너무 좋아요. 12,000원짜리가 잘 지켜졌고요. 지금 여기가 지켜지면은 17,000원, 2만원대까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예. 서울 반도체는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내년에 또 디램 가격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회복한다는 네. 전망이 있으니까요. 예, 저는 예. 18,000원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예. 지금 매수가 너무 좋습니다. 대신에 빠지게 될 때 지금 이 종목을 13,000원을 12,000원을 조금 무너뜨리고 내려가면 손절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손절하고 다시 잡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 네.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면은 이 종목은 그렇게 지금 뭐 어려운 상태에 놓여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셔서 수익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반도체 좋은 매수가에 잘 매수하셨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꼭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카페24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24 매수가랑 비중은요? 53,800원에 100%예요. 53,800원에 100% 사셨어요? 네네. 최근에 사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는지 우리 문현진 전문가께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어떤 이유로 사셨나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아, 예. 떨어진 것 같아서 사셨어요? 네네. 그렇구나. 떨어진 것 같아서 사실 거면 저 100원짜리 동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네. 네. 주가가 떨어졌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우리 집 주변에 뭐 빈 공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땅값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좋은 땅은 아닐 거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 올라갈 보장이 있거나 올라가야지 좋은 거지,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카페24가 당장에 그냥 봤을 때 떨어져서 메리트가 높아 보이는 기업은 맞아요. 물론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싸니까는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반대로 이 종목은 이렇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올 때 이상급등 현상으로 과도하게 급등을 하고 빠지고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사실 그 기대감은 이미 이전에 한번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팔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5월달에 저점이 만들어졌는데 5월달 저점이 53,900원대, 54,000원대였는데 지금 그걸 최근에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길은 추락할 수 있는 어떤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을까요? 추락 구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3층 건물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바닥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바닥이 무너졌는데 계속 걸어가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 것처럼 지금 54,000원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지금 추락 구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52,000원, 500원대 있잖아요. 네네. 여기를 손절 자리로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52,000원이 500원이 무너지면은 이상 급락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우리가 겪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랐다가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싸게 내려와 있을 때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 그죠? 52,500원에 그냥 잘라버리고 다시 떨어지게 되면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좀 매매에 대한 관점을 조금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52,500원 무너질 때 손절 의견 드리고요. 올라올 때 탄력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65,000원대부터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카페24에 대한 해설까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 전문가님 이번 주말 내일 열리는 무료 강연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다른 분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카페라테처럼 달달하게 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상담 스타일이 약간 십전 대보탕 같은 느낌이죠. 입에 넣긴 굉장히 쓴데 몸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기 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똑똑해져야 되고요. 사기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나쁜 놈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당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요. 꼭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종목 상담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 무료 강연에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